혹시 이걸 어떻게 알아? 싶은 정말 막막한 문제에 부딪혀 본 적 있으신가요? 오늘 바로 그럴 때 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생각의 무기, 페르미 추정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한번 볼까요? 때는 바야흐로 역사의 흐름을 바꾼 한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바로 이분,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엔리코 페르미가 남긴 말입니다.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, 정말 상상조차 힘든 그 위력을 눈앞에서 목격하면서요.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페르미가 사용한 도구가 고작 종이 조각 몇 개였다는 거예요. 이걸로 뭘 했냐고요? 폭발력을 계산했는데 와, 결과 보세요. 공식 측정치가 약 2만 톤이었는데 그의 추정치는 1만 톤, 거의 근접했죠. 이게 말이 되나요? 이게 무슨 초능력 같은데 사실은 마법이 아니었습니다. 아주 체계적인 사고방식이었던 거죠. 그리고 훗날 이 방식은 그의 이름을 따서 페르미 추정이라고 불리게 됩니다. 자,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한 걸까요?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도 이걸 배울 수 있을까요? 한번 그 비밀을 파헤쳐보죠. 페르미 추정의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. 어마어마하게 커서 감도 안 잡히는 문제를 잘게 쪼개서 생각하는 겁니다. 아주 작고 이 정도면 대충 짐작할 수 있겠다 싶은 조각들로요. 이 방법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. 페르미가 직접 학생들한테 냈던 문제인데요. 시카고에 피아노 조율사가 몇 명이나 있을까? 이런 질문 받으면 보통 제가 어떻게 알아요? 하잖아요.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파고들면 정말 놀랍게도 꽤 그럴싸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. 자, 한번 보세요.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일단 시카고 인구가 한 300만 명이라고 쳐요. 그리고 한 집에 평균 3명 정도 산다고 가정하고요. 그럼 100만 가구가 나오죠. 그중에서 피아노가 있는 집은 한 10%쯤 되지 않을까요? 그럼 10만 대. 피아노 조율은 1년에 한 번쯤 할 때고 조율사 한 명이 하루에 4대씩 1년에 한 1000대 정도 조율한다고 치면 짜잔! 대략 100명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. 어떤가요? 네, 이제 감이 좀 오시죠? 그럼 이걸 우리 일상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툴킷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.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.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, 손은 동그랗다고 생각하는 겁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너무 세세한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.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문제를 단순화시키는 거죠. 일단 대충 어림잡는 게 중요하니까요. 방법은 정말 간단한 4단계입니다. 첫째, 문제를 잘게 쪼개고요. 둘째, 쪼갠 조각마다 이 정도쯤 되겠다 하고 추측하는 거죠. 셋째, 그 추측들을 전부 합쳐서 계산하고요. 마지막으로 넷째, 나온 답이 너무 엉뚱하진 않은지 상식선에서 한번 점검해보는 겁니다. 이게 다예요. 에이, 그래도 그게 진짜 맞겠어? 싶으시죠? 자, 여기 미국에서 1년에 새 차가 몇 대나 팔릴까 하는 문제를 페르미 추정으로 풀어본 결과입니다. 추정치가 약 500만 대였는데 실제 2009년 판매량이 550만 대였어요. 거의 정확하죠? 그런데 이 페르미 추정이 그냥 머리 쓰는 게임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. 이게 아주 뜻밖의 장소에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는데요. 바로 악명 높은 면접 질문으로 쓰이면서부터입니다. 아니, 도대체 왜 이런 황당한 질문들을 면접에서 하는 걸까요? 사실 기업들은 지원자의 학점이나 경력 같은 스펙 뒤에 숨겨진 진짜 능력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. 여기 좀 보세요. 구글에서 물었다는 747 비행기 안에 골프공이 몇 개나 들어갈까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남산을 옮기려면 며칠이 걸릴까? 서울의 바퀴벌레는 몇 마리일까? 같은 질문들을 던졌다고 하죠. 정말 황당하죠. 근데 여기서 핵심은 면접관들은 정답이 뭔지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정답 자체는 10%도 중요하지 않아요. 오히려 그 답을 찾아가는 논리적인 과정, 그리고 이런 막막한 질문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봅니다.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반전이 있습니다. 이 질문을 유행시킨 장본인 바로 구글에서 나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. 이런 질문들, 그거 완전 시간 낭비입니다. 왜냐고요? 이런 걸 잘 푼다고 해서 일을 잘하는 게 아니더라는 걸 깨달은 거죠. 그냥 면접관이 똑똑해 보이는 착각을 줄 뿐이었다고 합니다. 아니, 그럼 면접에서도 쓸모없다는데 우리가 이걸 왜 알아야 할까요?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 거 아닐까요? 천만에요. 페르미 추정의 진짜 가치는 면접용 스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 이건 정보가 부족하고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강력한 생각의 틀, 즉 멘탈 모델이 되어줍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어떤 시장에 기회가 있을지 가늠해 볼 때, 이 프로젝트에 시간과 돈을 쓰는 게 맞는지 판단할 때, 누군가 제시하는 통계가 좀 이상하게 느껴질 때,
이럴 때 페르미 추정은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. 모르겠다 해서 어디 한번 따져보자로 생각을 바꾸게 만드는 거죠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?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코를 파고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? 정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은 이런 황당한 질문에도 대략적인 답을 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다는 사실이죠. 바로 그게 진짜 초능력 아닐까요?